제가 받았던 월급 가지고 하면은 진짜 뭐 명절이었는데 너무 귀했죠. 이건 확실히 잘 사는 나라는 많구나. 빨간 내 음식들이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많아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자, 저는 미국에서 온 방송인 기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에 입국한 김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실상을 여러 방송에서 알리고 있는 이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되게 귀하지만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게 북한에서 계란 자체가 되게 귀하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네, 북한에서는 계란이 귀해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 한 달에 한 번 경사가 난 것처럼 계란통을 들고 가서 계란을 받아올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제가 성장하면서 국가에서 그 계란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엄청 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파트에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닭을 키웠어요, 아파트에서. 평양시에서요? 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닭을 키웠어요. 네. 좀 남는 걸로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만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계속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엄마가 닭모가지 하나씩 비틀었어요. 진짜. 아, 그럼 계란 대신에 뭘 드셨어요, 그러면요? 흰쌀밥 먹으면 그래도 제일 잘 먹었던 거죠. 네. 반찬 없이. 반찬 없이 그냥 뭐 계란 김치에다가. 프라이 같은 거. 계란 프라이는 말도 안 되죠. 진짜. 시골 쪽에는 닭 얘기를 하면 또 도둑놈이 나와야 돼요. 도둑 형님들이 그 팔팔 뛰어다니는 고기를 놔두겠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치킨집 보면은 닭이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북한 시장 가면 장마당에 가면 계란도 다 팔리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또 들어가거든요. 제가 받았던 월급 가지고 계란 한 3알 사면은 진짜 뭐 명절이었는데, 그 정도로 계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많아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계란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계란 한 알에 비쌀 때는 800원, 900원, 알 크기에 따라 달라요. 대형 알 하고 써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는 좀 비싸고 가격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개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씩. 꾸레미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5알 들어가는 거 있고 10알 들어가는 거 있고 이렇게 꾸레미로 팔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날에만 먹게 되는 거예요, 계란? 엄마가 계란을 받아도 아침마다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딸 요거 하나를 줘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를 귀하게 꺼내서 해주고 했어요. 손님이 와서 두부탕이라고 하는데, 두부 넣고선 계란 좀 한두 알 넣고선 대여섯 명이 그냥 두부 하나 넣고 그냥 국물.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한국에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인데 북한에 되게 귀한 것. 다 아닌가. 다 뭐 김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김이 귀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해서 싸서 먹는 날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김이 아니었어요. 너무 귀했죠, 이건.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김을 한 5년 묵은지 6년 묵은지 곰팡이가 다 쓸어있는 김이었는데, 뭐 기름에다 뭐 쓱 이렇게 하더니 그 다시 또 김밥 해서 주더라고요. 아 진짜? 그 곰팡이 쓴 걸. 네, 진짜. 그 정도로 김이 귀해요. 그리고 한국에 고춧가루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 귀해서 백김치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음식에 반찬이 빨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되게 고춧가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집에 가게 되면 빨간 음식을 보면은 이 집은 조미료도 많고 좀 사는 집이네 생각할 만큼 빨간 음식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감자볶음 할 때 고춧가루를 북한에서 넣거든요. 저것도 엄마가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뿌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빨간 게 너무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확실히 잘 사는 나라는 이 조미료도 많구나. 빨간 내 음식들이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지나치게 빨갛죠? 다 빨갛죠. 그러면 쌀밥 대신에 뭘 먹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하루에 옥수수 국수를 2번, 흰쌀밥 1번 이 정도로 먹었어요. 옥수수랑 흰쌀을 이렇게 7대3으로 섞어가지고 먹는 집도 있고, 옥수수로 많이 대치를 했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못 살고 막 이 농촌 쪽에 내려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풀들 있죠. 그런 거 다 먹어요. 그거 갖다 풀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옥수수 가루 막 묻혀가지고 풀 삶아가지고, 그 북한은 능제라고 하는데 돼지풀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부어요, 사람. 살찐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부은 거거든요. 먹기 대회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름기를 갖다 버터를 주잖아요. 못 먹어요. 너무 느끼해서. 고기나 버터를 접하지 못하니까 몸에서 받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먹었을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재밌는 거 뭐 있었어요? 한국에 나오면 이제 담당 형사들이 있어요. 밥 먹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난들 데리고 가는 거야 하고선 처음엔 되게 기분 없었어요. 왜?
풀밥 해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곤드레인지 뭔지 그것도 얼마나 새까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좋은 데 대접해주려고 갔는데 기분 없어가지고 절반밖에 안 먹었어요. 쌀 쪽으로 골라가지고 그 다 풀을 다 남겼어요. 그래서 왜 안 먹으래서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후식으로 평양냉면. 다른 데 가서 그냥 먹는 게 낫겠다 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게 곤드레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비싸기도 하거든요. 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저는 웰빙 음식도 많은 것도 놀랐고 샐러드 같은 것도 건강한 음식들 파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인데 좀 풀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드시고 식단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름진 거 많이 드시니까 이런 것도 찾는구나. 치킨 먹었을 때도 닭에 일단 튀김옷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너무 놀라운 거죠. 닭에 튀김옷 그렇게 입힐 만큼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뭐 또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튀김옷도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요 북한에. 예. 근데 그런 게 올라가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선택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문할 때. 그러면 비만 있는 사람 거의 없겠네요. 저희 비만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 나온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옛날 음식이잖아요. 네. 영국, 뭐 미국. 지나가다 한 번씩 봐요. 북한에는 어느 정도 풍채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보거든요.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이 잘 없는데 어쩌다 한번 구경하러 한번 들어가면 카트 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몸 좋은 사람이에요. 막 아줌마가 계속 끝까지 봐요. 네. 카트를 일단 끈다는 거는 완전 간부집 돈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부러워하고 막 했었죠 그때는. 그러면 북한에서 그냥 과일. 진짜 먹어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자두라고 이렇게 처음에 먹었을 때도 놀랬거든요. 자두가 너무 큰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만큼 북한에서 그런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자두. 바나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나나 안 좋아하거든요. 북한에서 바나나를 못 보고 자랐고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아직 바나나 잘 못 먹어요. 그럼 주로 먹는 과일은 뭐였어요? 제철 과일이 시장에 싸게 팔 때 배랑 사과 이 정도 엄마가 사오면 먹고. 표현 방법이 잘못됐어요. 주로 먹는 과일 하면은 주로 우리가 뭐 후식처럼 먹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먹는 과일 이렇게 해야지 표현 방법이 맞습니다. 1년에 진짜 두세 번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주로 먹는 과일 하면은 주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과일 사실 없어서 못 먹었죠. 근데 어쩌다지 엄마가 큰 맘 먹고 1kg를 사왔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귤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 1kg를 혼자 다 먹었어요. 엄마가 야 딸이지만 너무 매정하다. 아, 너무 너무했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먹고 나서 미안한 거예요. 진짜 아직도 귤 먹으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북한의 과일 가격은 비싼 거예요? 거의 쌀 1kg랑 동등하게 맞먹는 그런 과일들이 많고 쌀 1kg보다 더 비싼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과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이면은 쌀을 사야 되니까. 저는 파인애플 가격은 기억나는데 7만 원이에요. 7만 원. 북한 돈 7만 원. 결혼식상 할 때 과일들을 올려요.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이제 결혼식상에 올려놓는데 하도 비싸가지고 그 과일을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한 상 빌려주는데 하루에 10만 원. 얼마나 돈이 절약되는 겁니까? 물건으로 넘어가면 북한에서 되게 귀했는데 한국 와서 뭐 공짜로 받았던 물건들 뭐 있어요? 볼펜이나 뭐 물수건 같은 거 가면 많이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진짜 많이 받았어요. 보면은 그 전화번호나 광고더라고요. 공짜는 공짜인데 홍보를 아주 영특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밥가마를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한국 정착할 때 버스 노종도 알려주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밥가마를 갖다 줘가지고 공짜로요? 네, 공짜로. 오. 뭐 돈 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 모르니까. 자기네가 밥가마가 한 2개가 있대요. 하나 이제 좀 새 거 있는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본주의 놈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떡에서 인신임이 난다고 가진 자의 여유. 서현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딱 나오니까 밥솥이랑 전기 제품을 줬어요. 전자레인지랑 이런 거 딱 주는데 처음에 이제 놀랐죠. 저도 공짜로 주니까 이제 너무 좋은데 이게 받아도 되나? 막 의심이 될 만큼 이제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산이 항상 없어가지고 비가 한 번 오면 온 집안이 난리였거든요. 그럼 막 부러질 우산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부러진 거 안 들고 가겠다고 막 그러고 저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어요. 그때 어릴 때부터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좀 많이 나가고 했었거든요.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우산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우산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쌓인 우산을 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부러진 우산. 난 우산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우산 들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추억 때문에 저는 우산을 안 써요. 한 번도 우산을 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도 우산 놓고선 뭐 어릴 때니까 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예 우산을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비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비옷이라고 하잖아요. 비옷만 입고 다녔어요. 북한에도 휴지가 귀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진짜게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세타얀 화장지를 북한에서 써본 적도 없어요. 북한은 정말 잘 사는 집이 그래도 좀 시커먼 화장지. 저는 항상 제가 쓰던 사용하던 너트를 항상 찢어서 썼어요. 저희 언집안은 제가 다 쓴 너트를 항상 들고 화장실 가지고 갔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연 자료라든지 무슨 책들이라든지 그 A4용지 있잖아요. 이미 다 쓴 것들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한 모퉁이 하나 가지고 이제 자기 볼일을 본다든지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좀 양심 없이 휴지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 옆에서 듣어보면은 제저 한 통 다 쓰는 거 아니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휴지를 많이 쓰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종이라도 썼죠. 농촌 가면은 있잖아요. 식물 이파리가 다 휴지예요. 그냥 그걸 뜯어서 옥수수 이파리 있죠. 저 겹쳐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이제 홍문이 운동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깻잎, 콩잎, 이런 풀 모든 거는 다 그 농촌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깻잎 비싼데 그렇죠. 휴지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휴지 문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뭔가 화장지도 세타얀 게 이제 많고 뭐 공동 화장실가도 있고. 담배값도 그 담배 피는 분들은 안 버려요. 그것도 써요? 그 따다 뜯으면 쫙 펼쳐지거든요. 고개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하면은 갈라져요. 그 절반 쫙 갈라지면 마무해져요. 그게 종이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꽤 괜찮게 쓸만해요. 그러면 팔긴 팔아요 휴지? 가격은 뭐 어떻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팔긴 파는데 여기에 구멍을 먼저 생각하지 뒤에 구멍은 차오잖아요. 시장에 나가면은 일반 신문지 잘라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어요. 가격 자체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물어보질 않으니까.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격을 몰라요. 그 세타얀 그 퉁그리 화장지 들고 가는 사모님들 계세요. 그냥 그 사람들 계속 봐요. 와, 잘 사는 집. 그러면 북한에서 뭐 세제, 퐁퐁이, 샴푸, 뭐 비누 그런 치약 그것도 되게 귀한 건가요? 치약 대신 소금을 사용했고 퐁퐁이 같은 것도 쌀뜨물로 하고 또 그 쌀뜨물로 또 세안도 하고. 농촌 같은 데는 이제 그냥 거기는 탄재, 흙, 모래 막 이런 거 갖다 놓고서 그냥 와 해가지고 모래? 모래로 닦죠. 예. 진짜? 네, 모래로 그냥 강에 나가서 그냥 가마 닦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가마들 그거 다 그걸로 닦아요. 북한에서. 기본 좋은 건 탄재도 많이 써요. 바짝바짝해지거든요. 실지 그거는. 네. 샴푸 같은 거 뭐 컨디셔너는 괜찮아요?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이 친척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삼촌이 어쩌다 뭐 얻었으면은 그 컨디셔너 주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주면은 그때 어쩌다 한번 사용해보고 그냥 세수비누로 감거나. 머릿결이 완전 안 좋았겠네요. 지금 머릿결 너무 좋아 보이네. 네,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냥 복 받은 줄 알아라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세수비누로 그냥 다 해결했어요. 그 화학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도 뭐 별로 안 좋나 봐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도 머리숱도 많고 건강하잖아요. 북한에서 농촌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 목욕을 하냐 마냐 하는 판에 뭐 그냥 거기는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를 좋아해가지고 1년에 가끔 한 번씩 이제 청소해준다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샴푸를 매일 그렇게 안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용품, 전자제품 많이 쓰는 거 봤을 때 이거는 북한에서 되게 귀한 건데 그럴 때 느낀 점? 북한은 일단 전자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는 뭐 어쩌다 불이 와서 켜놔도 불이 가면은 물이 질질 흐르고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냉장고밖에 없었죠. 풀옵션으로 지금 막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놀랍다. 세탁기 그러면 당연히 없고. 세탁기는 당연히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제 세탁기는 물론 건조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막 너무 신나서 건조기 다 돌리다가 옷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세탁을 다 하는 거였어. 북한에서는 다 손세탁이죠. 아니 그럼 그렇게 전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 냉장고에다가 뭐 식품을 넣으면 다 상하잖아요. 뭐 냉장고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재료를 버려야 된다 생각도 못했고 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겨울에는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있었어요. 여름 때는 막 곰팡이도 지고 막 다른 문제도 많겠네요 그러면. 식중독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상한지 모르고 먹을 때도 있고. 먹으니까. 네. 음식 이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냉장고는 사물함이에요. 사물함 그냥. 네. 그냥 뭐 냉장고 탁 열면 책이 우럭 떨어져요. 그냥 그 밑에 거 열면은 그 안에 옷, 팬티, 양말 그냥 거기 아주 깔끔한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사물함이에요.
요즘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북한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하고 K-팝도 접하고 그런 거 봤는데 휴대폰은 있었어요? 네,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이 없어요. 통화. 예, 휴대폰 통화만 하고 뭐 문자 20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허세에 뭔가 선전하기긴 했어요. 집은 없어도 핸드폰이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화를 좀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 같은 거 그 안에만 저장되어 있는 노래만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은 제가 북한에서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자면 굳이 빌라에서 월세 살면서 렌탈해가지고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허세. 전화 쓰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나 온 세상 사람들 보라 나 핸드폰 쓰고 있지 않니? 뭐 이거예요. 북한에서는 핸드폰 2009년부터 쓰게 했어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핸드폰이 8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아무것도 볼 수는 없어요. 불법 영상물을 못 보게 해놨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영상물 많이 봤거든요. 한국 것도 보고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보니까 그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매하기 전에 그 자체를 그냥 불법 영상물은 안 나오게끔. 자, 그러면 이 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데 이 핸드폰 같은 거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태양열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 싸게 팔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못 산다는 걸 알고 대량으로 해가지고 낮에는 충전을 하고 밤에 그 충전하면은 12V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또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죠. 한국 마트에서 되게 충격적인 거 많았을 텐데. 사실 북한에서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막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건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사모님들만 그 끌고 다니던 그 카트를 이제 저도 한국에 와서 카트를 끌고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쌀, 계란도 너무 귀한 것들이 한국에는 쌓여 있더라고요. 그 원 플러스 원이라고 공짜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놀랬어요. 아 이제 사람같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 그러면 카트 같은 거 마트에 있지 않아요? 마트에서 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카트를 몰랐어요. 시장에 가서 그냥 장바구니 주머니 들고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장 보고 집에 돌아오고 했거든요. 아 저는 마트라고 그걸 잘 몰라가지고 좀 북한으로 말하면 무슨 백화점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뭐 육해공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마트 가면 막 옷도 팔고 하잖아요. 그쵸.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장마당인 거예요. 마트가. 저는 이제 일회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방 대표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되게 놀랐어요. 당장 배고플 때 딱 갔다가 싹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조금 인기 있는 한국 물건 같은 것도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화장품이 좋다 그리고 이게 아래 거 남조선 거라고 부르는데 와 이거 아래에서 왔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옷 같은 것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중고 옷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도 진짜 인기가 많았었고 라면도 인기가 많고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북한 사람들. 공식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또 그리고 제가 학교 때는 개성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 초코파이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평양까지 흘러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초코파이라는 걸 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 북한 사람들이 엄청 찾고 엄청 좋아하고 막 했었죠 그때. 저는 아직도 차에 그래서 찰떡파이가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도 찰떡파이를 좋아해가지고 좀 비싸긴 비싼데 북한에서 있을 때 뭐 한국 거라고 공공연하게 팔 수가 없어요. 단속하잖아요. 상표 자체가 이제 한국 거로 돼 있는지 몰라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 거는 뭐 숫자가 8로 시작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짝퉁을 만들어내는 중국이 또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솔직히 몰라요. 중국 거 쓰면서도 이거 한국 거라고 하면 또 북한 사람들 한국 거랑 다 좋은 줄 알아요. 내용이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썼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줘요. 아랫동네 거야 하면은 이게 진품이든 가품이든 짝퉁이든 한국에서 진짜 입던 청바지들이 너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한국 거라고 하면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란 국가 자체에서 만든 옷 브랜드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면 제일 가장 좋은 거 아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홈쇼핑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TV 키니까 막 홈쇼핑이 막 채널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산다 하면서도 걸릴 때가 있어요. 갈비를 파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 10팩인가 샀어요. 근데 한 번 딱 구워 먹고 이제 하도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거의 냉동실에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저는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좀 오래 받았는데 그때 조사관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150만 원치 옷을 사줬던 거예요. 오
여자분이었는데 진짜 엄마처럼 이렇게 저를 많이 저거 해줬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에 그런 스타일로 쫙 해줘준 거예요. 저는 감사인 건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로구나. 큰 돈이고 이거 아무나 해줄 수 없는 거로구나.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광고 갔던 거예요. 딱 보니까 시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는데 또 북한에 아직 물이 좀 안 빠졌으니까 와, 이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70만 원짜리 시계인데 할인을 해가지고 12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야 되겠다고 샀어요. 아이씨 시계가 짝퉁인 거예요.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다시는 안 산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 사는 방법 자체가 북한에 없는 거죠. 홈쇼. 없어요. 네. 북한은 아날로그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걸어가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사야 돼요. 근데 뭐 옷가게, 뭐 전자제품 파는데 그런 거 한국랑 비슷하긴 해요. 아니 없어요. 시장 가면 있고 시장 옆에 그냥 상점 하나 있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간판들이 막 있는 거 보고 이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조잡하게 해놨지 하고 생각할 만큼 저한테는 조잡해 보였어요. 평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북한은 국가에서 경제관리 체제로 해가지고 그냥 쫙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라 하면 쫙 없애야 하면 쫙 없애고 하니까 그냥 딱딱 그냥 저거 되는 거죠. 오늘도 진짜 북한에서 구했던 것, 근데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어. 난 질문이 끝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반대로 궁금해요. 진짜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평양 같은 거리 상상 못하잖아요. 간판 없는 거리. 저희가 한 번에 다 알려주면 재미없어요. 일부러 아끼는 거죠. 저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모셔서 북한 얘기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